네, 이제 정문경 교수님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문경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영덕 선생님이 이렇게 참 차분하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대학의 수업을 강의하다 보니까 좀 언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좀 또 시간을 또 우리가 그 제한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 안에 저는 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그 부모님 또 보호자님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또 질의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그 강좌를 좀 일찍 끝내고 난 이후에 또 질의를 통해서 또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어떤 좋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우리 그 장애를 둔 우리 보호자라든가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또 해보겠고, 또 우리 부모님이 가지시는 그 장애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기질을 좀 파악해서 그 기질에 맞는 특성을 찾아서 또 진로 탐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질적 요소와 성격 특성, 우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조금 알아봐서 그 성격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보는 부분으로 좀 연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과 성격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인성이라는 이 큰 구조에서 나누어지는 기질과 성격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요즘 우리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핫하게 뜨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좀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따른 자립생활, 어떠한 자립생활로 이렇게 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부모님들과 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 리버의 기도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노안이 와서 좀 안 보이신 분들, 그러면 제가 더 다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 돼요, 여기? 들고 하시는 게 편하시죠? 이거 괜찮아요.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러한 복보다는 신께 지혜를 달라고 강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용을 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모든 뒷부분의 애우가 좋다라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 또 말씀드리고자 이 기도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질과 성격을 누구나 다 타고난 부분입니다. 기질과 성격. 그래서 이 기질과 성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기질과 성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모델, 그래서 이 심리 모델에서 인성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 모델에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기질, 성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질의 원뿌리, 또 성격의 원뿌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을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기질과 성격이 좋아야지만 인성도 올바르게 성장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이러한 그 세 가지
부분들은 서로 역동적으로, 그러죠? 역동적으로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이러한 상호 보완하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질하면 어때요? 기질. 이제 그 기질을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기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질. 그래서 우리 순한 기질. 그래서 이 체스가 말하는 부분은 세 가지 부분으로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순한 기질, 그 다음에 까칠한 기질, difficult baby, 좀 까칠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warm-up baby, 조금 느린, 더딘 이러한 기질을 이야기하는데, 기질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함축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의 기질들이. 그래서 더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보니까 느린 아이 같아, 좀 까칠한 아이 같아, 더딘 아이 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격 특성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특성, 기질적인 성격 특성을 알아서 우리 아이의 성향 파악을 맞춰서, 또 우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적성을 탐색해보는 시간, 그래서 어떠한 자리부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살펴볼까 좀 합니다. 기질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부분입니다. 만들어내는 기질도 있죠. 변화되는 거. 그것은 성격이 받쳐줘야 돼요. 기질에서는 성격 부분들을 조금 받쳐주게 되면 이 기질 면에서는 조금 더 이 안정적인 이 기질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발달의 뭐다? 원재료의 기본 틀이 여기에서는 기질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어쩌더라 크게 미치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유전적이다, 그러죠? 다분히 유전적이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 인자를 기질은 받아오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래서 일생 동안 이 기질은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성격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를 시키면 우리가 성질, 그러죠? 이런 성질머리,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지만 요즘은 그 성질머리라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머리까지 나쁠 정도의 그러한 인격체를 갖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라는 용어로 또 대변하죠. 그래서 그 성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가 나와요? 인품이 나오잖아요. 그 인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요즘 뭐가 탄생합니까? 신품, 신의 성질, 신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오늘 보호자님과 또 뭐 부모님, 또 저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러한 신품의 자세를 우리는 인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 좀 언급해 봅니다. 자, 기질, 우리가 템퍼러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기질이라고 일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TCI 그럽니다. 그래서 약자로 우리가 TCI 검사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기질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 기질에서 정말 느린 기질인지 빠른 기질인지 까칠한 기질인지 더딘 기질인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성향에 맞춤법을 해서 뭐 진로 탐색을 한다든가 그런 성격 검사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성향 검사를 통해서 발전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러한 검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약자를 타서 우리가 TCI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저는 상담심리입니다. 심리학 부분을 전공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 그렇죠? 특히 이제 기질 검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기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뤄본 다음에 이 아이 성향이 어떠한 부분으로 끌고 가는지,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해서 어떤 그 직업군을 갖는 이런 그 상담까지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일반 그 청소년들도 있지만 또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함께 부모와 같은 상담을 좀 진행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호자님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조금 우리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좀 이끌어 주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기질과 이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학문 쪽으로 기질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성격이 무엇인지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이지 베이비, 순한 아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지 아이라고 하는 이 약간의 순한 아이예요. 순한 아이는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봤을 때 순한 아이는 손이 덜 간 아이, 그러죠? 손이 덜 가요. 손이 좀 덜 가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모든 부모가 보편적으로 좀 이러한 그 유형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 덜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자, 순한 아이들은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반격을 하고자 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어떠한 부분이 또 일어날까요? 이 대인관계가 반격을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문제가 또 도래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이런 순한 아이들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환경 적응이 빨라요. 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디퍼컬트, 두 번째 까다로운 기질적으로 까칠한 기질들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손이 덜 간 이런 순한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고 했지만 약간의 까칠한 아이는 어쩔까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기질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의 우리 이제 그 원어를 해석하니까 까칠하다,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겠죠. 늦게 이렇게 빠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까칠한 아이의 특성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집중력이 좋아요. 대부분 집중력이 좋고 또 관찰력이라든가 탐색,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한 엄마가 그만해, 그만 봐 해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 행동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까칠한 아이들은 경계선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것, 특히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또한 어떠한 경계선을 명확히 정해져서 다른 부분으로 분산시켜서 집중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도 이렇게 좀 우리 그 아이의 특성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low to warm up baby, 이것은 약간의 더딘 아이라고, 느린 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원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더딘 아이라고 하는데 느린 아이, 환경 적응 어쩔까요? 늦다 빠르다, 느리다. 환경 적응이 좀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 더듬이라든가 막 답답해요. 예를 들어 그러한 기질적으로 좀 늦는 아이들은 다 원상으로 이렇게 회복력이 있는데도 부모들은 답답해서 아이를 다그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느린 아이들의 성격 특성들은 어떻게 이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더딘 아이들을 좀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조바심을 많이 내버리면 아이가 많이 이축되고 힘들다는 거, 그래서 신경질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질에서도, 기질 세 종류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질, 여기서 기질 하니까 어떻습니까? 생후 일주일, 똑같은 아이들도 생후 일주일이 안 된 아이들도 서로 기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 학부모라든가 우리 부모님들, 보호자님들 어떠한 기질로 이야기하시나요? 기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질, 기질이야 하는데 좀 전에도 우리가 순한 기질, 더딘 기질, 또 약간의 까칠한 기질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의 반응성을 이야기합니다. 반응 정도의 부분을 우리가 기질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절 능력, 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우리가 기질로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의력, 또 주의폭,
적응성, 또 각성, 인지하는 이러한 각성 수준, 또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성, 민감성, 이러한 것들을 기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 액션, 취하는 이런 활동 범위에서 이러한 또 기분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질가 이제 성격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성격인데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죠. 그의 캐릭터 마음에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데, 캐릭터 너무 좋아. 아유, 성격이 좀 더 뭐랄까 개빡스러워, 이런 용어들 쓰죠. 거기에서 이 성격은 어떤 부분에서 구축이 됐었어요? 인성에서 기질과 이 성격의 원재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성격도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겠죠. 기질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이런 성격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이 성격은 부모의 가정 환경, 그렇죠? 학교의 환경, 또 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환경에서 이 성격 부분들은 영향이 당연히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덜 유전적이다. 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기질보다도 조금 더 유전적이지만 조금 덜 유전적이다.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편이 조금 더 있더라. 그래서 성격을 좋게 하려면 외부 상호작용하는 데에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또 반복적인 거, 이러한 것을 계속 병행하면 성격도 변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하나 변하려면 대부분 뭘 고친다고 합니까? 습관이죠. 습관 하나 고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격이 바꿔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라는 그런 용어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그래요. 우습게 예를 들어 무속인 집에 가서 나의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보러 가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습관 하나 바꾸고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이러한 행동들 패턴 하나 바꾸면 인생의 팔자가 바뀐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자동적으로, 그래서 환경의 변화,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이 성격 부분들은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 또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 또 삶의 방향,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질과 성격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학습했다면,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부분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장애문화예술학교 역량강화 워크숍의 부분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약간 좀 매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하게 되면 문화와 어떠한 예술의 서로 간에 이러한 매개를 해주는 복합학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상호 보완하고 연계적으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들을 해요? 교육의 가치들. 그래서 예술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창의성이라든가 창의성 육성, 또 정서 함양, 이러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 정은혜 작가 아시죠? 이 정은혜 작가는 우리들의 블루라고 해서 이번 드라마에서 아주 강인한 존재감으로 캐릭터를 이렇게 품어내주는 작가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정은혜 작가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친구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 부모님은 어릴 때 이 정은혜 작가의 기질적인 부분들을 먼저 섭렵해버립니다.
섭렵해서 좀 전에 우리 여기 이영덕 선생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그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그 치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연에 어떻게 보면 사람 방목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자유스러움. 이때부터 이제 자연 속에서 교육 시간을 갖고 또 다른 또 교육과 같이 연계하면서 이러한 그 예술의 요소들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또 터득해 나가는 것을 알고 부모가 이것을 약간의 그 건드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자연 속에서 이런 그 요소들을 많이 함축되어서 지금의 정은혜 작가가 이렇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발달장애 예술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읽어보면 그 아래에 읽어보면 이러한 글이 있죠. 이 어머니는 엄마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빠가 아무리 이뻐해주고 사랑해줘도 20살이 넘어버린 이러한 발달장애의 아이는 부모보다도 누가 더 좋아요? 주변, 친구, 동료가 더 훨씬 더 좋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이러한 학교라든가 체험하는 뭐 자연 속 이러한 것들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내용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내용을 조금 함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자신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듯 부모의 생활 습관 그렇죠.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모의 재능이나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술적 재능의 씨앗이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다. 이 아이는 그러한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그 미랄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정은혜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 이게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능은 그 아이의 이 부분에 기질적으로 다 타고난 이러한 부분들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라는 거.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이러한 그 씨앗이 싹이 틀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여기서 문화예술 교육이 아닌가라고 이 정은혜 작가가 이러한 내용의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이러한 예술적 재능을 갖게 된다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또 재능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에게도 예술에 대한 경험을 친근하게 해주고 또 흥미롭게 제공해서 예술을 스스로 이렇게 행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예술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에 우리가 중요도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또 이런 그 창작 활동으로 문화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과 일상에서 예술이 부여하는 어떠한 힘의 작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을 파악하기 어려운 일상의 진정한 가치에 경의를 포하는 힘이 이 예술 부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그 심리적 변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또 가르치고 또 문화예술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이유에서 이러한 예술이 우리의 더 나은 삶, 그러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자아로 이끌어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정말 중요도, 그러죠. 우리 장애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다름을 넘어서 뭘로 또 성장해야 될까요? 새로움, 그러죠. 그 새로움의 장벽을 넘어서 그 아이의 독특함으로 이러한 시선이 요구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행하는 이런 활동이 통념적으로 예술 같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증 이렇게 발달 장애에 붓 하나도 이렇게 못 찌는 그러한 그 장애를 가진 인이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하나, 선 하나 이렇게 어렵게 끄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취욕 우리가 볼 수 있죠. 대단한 어떤 탄력적인 레질리언스의 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즐거움, 희열 이런 것은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결코 실감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문화예술의 그 교육의 중요도가 그들한테는 참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업능력 향상 교육, 그렇죠? 또 기초 이러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많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학부모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의 중요도를 우리 학부모라든가 보호자님들이 더 중요시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생활 적응 기술이라든가 사회적 지역사회 참여 기술 또 일상생활 기술 등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배우는데 극히 희망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 현황들이 좀 나와 있죠. 활동 현황들 중에서도 이런 특수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서적 안정,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인 이러한 그 치료의 방안으로 이런 단순한 타악기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악기 위주의 교육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생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이렇게 의존성에 벗어나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이런 자립에는 함축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지고 또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기술을 연마한다라는 거, 그러죠? 기술을 연마하고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립생활에서 특히 이렇게 본다면 자립생활은 자립생활하기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대부분 자립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그러죠? 자립을 해서 일자리에서 하나의 오롯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고 또 저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같은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립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감히 우리 한번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자립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러한 그 성장과 과정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립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어린 아동기에서부터 중장년기, 그러죠? 중장년기까지
이런 그 자립 지원 부분들을 어떻게, 아동기 때는 자립 지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청소년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장년기라고 하는 뭐 50에서 55세 부분 우리가 장년기라고 하죠. 그 장년기까지 이런 자립의 의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갖추어서 이런 자녀가 생애 주기별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도움이 좀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장애가는 어떠신지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그 자녀의 자립생활 준비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거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대부분 이렇게 찾아오면 부모가 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 가정의 환경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게 해서 언행과 태도 부분을 조금 자녀한테 조금 좀 이렇게 영향이 미침으로 조금 더 그런 태도에 언행과 태도를 좀 조심해 주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부모가 좀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상담실에 오게 되면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체에서도 당당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부모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그런 숨기지 말고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제가 좀 마지막에 있는데 이 글도 제가 좀 감히 옮겨왔는데,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모는 자녀가 모든 사람이 독특하다는 것을 어때요? 이해해야 되고, 또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또 자녀가 자신의 장애로 인한 제한점을 긍정적으로 이런 수용의 나의 그릇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는 마지막에 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는 장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장애를 잊고 아이를 보면 진정 아이가 보인다 라는 대사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질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글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또 보호자님들의 또 질의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거기에 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좀 답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 교육을 들으시고 강좌죠. 어떻게 보면 교육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고 혹시 뭐 상담 케이스에 그 내용이 있거나 또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빨리 끝냈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곱게 천천히 들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의 기도문을 제가 읽는 이유가 정말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서 그 나름의 그 애우가 좋게끔 빨리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거,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그 리버의 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정말 진정한 아이가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갈무리를 질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과 또 보호자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건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워크샵 내용이 오늘 오신 어머님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고재호 상임이사님의 한 말씀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 여기 참석해 주신 어머니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짤 때 처음에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좌를 준비했거든요. 앞에 이제 우리 하윤이 어머니,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는 가장 팩트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적인 것들만 조금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직업적이고 자립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저희 국장기업이 추구하는 거고요. 저희 국장기업은 그쪽을 추구하고 있고, 제가 이제 펠리체이스단도 그러한 영역에서 같이 호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전반 부분도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까지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존재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프로의 어떤 영역, 직업의 영역을 갖는다 할지라도 많은 아이들이 밑에서 음악 교육이나 예술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우리들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장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늘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의 예술 교육, 비장애도 똑같잖아요. 어려서부터의 그 예술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엘리트 코스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전문가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펠리체가 됐던 다른 예술단이 됐던 거기에 가서 전문적인 직업의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활용도 하고 사회에서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런 강좌를 준비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혹시 주변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국장님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그걸 다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아까침에 여기 평택하고 여기 수원에서 오셨는데 지금 오늘 애들을 저 중간에 맡겨놓으셨다고 미리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걸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들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급조로 해서 지금 사실 카메라를 지금 오늘 그냥 기록만 남기려고 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들이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와서 들으셨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만큼 많은 좋은 영향이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시고,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머니들의 뭐 올해는 아니겠지만 뭐 내년이라도 계속 어떤 교육적인 것들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뭐 당연히 뭐 선생님도 여기 한 분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들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중에라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머지않아서 뭐 음악 캠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 공연도 있고,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많이 참여를 하셔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는 어쨌든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